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노바백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 거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게 기존에 있던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쪽 백신 또는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부분이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직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큰 확장세를 갖고 있다 또는 치명률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서 우리가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 친구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요, 허브 리핑하는 영상을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은 매일같이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려서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허브 리핑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수가 조금 흔들리게 만들었던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놨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구나 참고할 수 있고,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 잊지 마시고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위탁 생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 백신도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 뭐 노바백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 백신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측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입을 해갖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남아프리카 쪽에서 남아공에서 좀 진행이 되고, 유럽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감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통계치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확보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연구라든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필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살짝 뭐 좀 공포스러운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진단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백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백신 접종률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나라에서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또 좋은 백신도 많이 맞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 변이 바이러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다 뭐라 그럴까요?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은 뭐 서양의 일부 국가들, 유럽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변종이 나와서 유럽을 다시 침투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접종률이 좀 균일하게 조금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고 임상 3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을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 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비싸게 팔면 팔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지는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CEPI랑 빌 게이츠 재단이랑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재단 같은 경우는 보다 나은 지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예상하기로는 보통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한금투에서는 뭐 2만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화이자랑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기관에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려서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노바백스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WHO에다가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캐나다, 영국, 유럽 다 신청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바백스의 승인이다,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는데 인도라든지 필리핀 이런 나라가 아니라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WHO라든지 이런 곳에서 누군가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긴급사용 승인이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연속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조금 연쇄적으로 승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12월 달쯤에 승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4분기 매출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하는 노바백스 물량이 좀 들어오겠죠. 온전히 들어오는 것은 이제 내년이 될 거고요. 내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탁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라인이 하나 비기 때문에 이 라인을 노바백스 쪽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 CMO라든지 CDMO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서 위탁 생산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믿어본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 종료가 된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노바백스가 빠르면 12월이고 늦어도 1월이면 승인이 나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바로 생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에 공백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매출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일단은 뭐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도즈가 계약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나라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이 뭐 비싼 가격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효능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운송 상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처럼 또는 모더나처럼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저온 냉장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 국가에 조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내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마진율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을 위탁 생산을 받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노바백스 하나만 하는 것이 더 큰 수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대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고점 라인을 터치한다든지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 준다든지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의 그 WHO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 고점 영역을 돌파한다는 것은 결국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와야지 그거에 맞춰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벌써 12월입니다.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3월이면은 내년 3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끌고 가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요.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안에 보면은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내일 시장은 어떨 것인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